네, 안녕하세요. 디데이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추성철입니다. 오늘은 코끝과 코 기둥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싹 정리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코끝과 코 기둥에 쓰는 재료는 크게 자가조직과 비자가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자가조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비중격 연골은 코 수술할 때 제일 많이 들어본 재료일 거예요. 코 안쪽에 이 세로 방향으로 가운데에 있는 이 연골을 말하는데, 이 연골은 단단한 편에 속해서 코끝 지지대나 연장 재료로 적합하고 이물 반응이 거의 생기지가 않아요. 코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코 수술할 때 바로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 중 특히 동양인들 중에서는 이 비중격의 사이즈가 작거나 얇은 경우가 많아요. 또 심하게 휘어 있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채취를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 약간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연골은 비주 지지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비중격 연골이 부족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예요. 귀 안쪽에 연골을 채취하고 귀 바깥쪽 테두리의 연골은 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둬요. 귀 연골은 탄성이 좋아서 비주 지지대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대지코도 가능하고 부딪혔을 때 좀 더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귀 모양은 동글동글한 모양이기 때문에 코끝에 사용하면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자가조직 중 가장 튼튼하고 양이 많은 재료로 자가늑연골이 있는데, 갈비뼈는 보통 7번, 8번, 9번에서 많이 채취하고 있어요.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자가늑을 떼셨던 분들에서도 또 늑연골을 채취해서 수술이 가능하고, 마취의 경우는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 둘 다 가능하십니다. 다만 자가늑연골로 수술할 때 가슴 아래쪽에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절개 부위에 흉터가 남을 수가 있고, 그리고 늑연골을 활용하여 기둥을 세웠을 때 연골이 휘는 이런 와핑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만의 노하우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가진피는 귀 뒤나 엉덩이에서 보통 채취할 수가 있어요. 보통 콧대나 코끝 둘 다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코끝에 쓰는 것을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콧대에 이 자가진피가 들어가면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코의 높이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코끝에 사용을 하게 되면 코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고 둥글둥글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콧대 부분에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보형물 위에 진피를 덮어줌으로써 어느 정도 비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자가조직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중격 기연골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 기증늑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늑연골을 채취해서 면역 처리, 방사선 처리를 한 후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게 하여 사용하는 것인데요. 별도의 채취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 비해 수술 시간이 좀 짧고, 늑연골을 뗄 때 발생할 수 있는 흉터나 통증 이런 것들이 없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자가늑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케이스에서 기증늑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구축이 심하게 온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기증늑보다는 자가늑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모양을 바꾸거나 코끝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재수술하는 거라면 기증늑을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쉬와 매드포어는 인공 조직인데 요즘은 거의 잘 쓰고 있지 않는 재료예요. 메쉬는 흡수성 재료로 코끝을 연장할 때 보조적으로 쓰는 재료였는데, 이 메쉬가 잘 흡수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수술할 때 들어가 보면 아직 남아있다 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더군다나 메쉬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주변 조직들과의 유착이 심해서 재수술할 때 제거가 쉽지가 않고, 제거할 때 또 주변 조직까지 같이 떨어져 나와서 조직들이 좀 얇아지고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드포어는 예전에 인조뼈로 부르기도 했고, 비주나 비중격 부분에 삽입해서 코끝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문제는 너무 단단해서 코끝이나 코 안쪽 점막을 뚫고 나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인공 조직들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염증이 생기거나 재수술이 필요하신 거는 아니니까 기존에 수술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신다면 그대로 생활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코끝과 코 기둥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어떻게 좀 풀리셨나요? 콧대와 마찬가지로 수술하실 때 꼭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모두 안전하고 예쁜 코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디데이 성형외과 전문의 추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